코인베이스가 주춤, 한국은 하락 전환. 그러나 채굴자들은 매수 중. 역대 최고점이 눈앞에. 비트코인은 11만 달러를 뚫을 수 있을까? 이데어리움이 돌격, 알트코인이 난무, 비트코인은 냉소적. 나는 진짜 아빠다. 자오창펑이 출소 후 트럼프와 손잡았는가? 20억 달러 거래의 밈코인 뒤에 숨겨진 비밀은 채굴기의 고정 비용, 비트코인 채굴계의 가격 파괴자가 등장. 다른 사람 따라하다가 중단.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에 올인하지 않은 이유를 풀어본다.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의 부의 비밀번호를 손에 넣어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갑시다. 5월 12일 월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주간 비트코인 시장은 정말 뜨겁습니다. 5월 10일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산 규모는 1291억 5천만 달러로 2024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통적인 기관들이 마치 암호화폐 구매 총회를 연 듯한 모습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자금 유입이 얼마나 폭발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4월 30일에 560만 달러, 5월 6일에 850만 달러가 유출되었지만 그 외 시간에는 모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순유입액은 18억 500만 달러, 지난주도 9억 1900만 달러에 달하며 ETF의 자금 유입 속도는 마치 물을 틀어놓은 듯 빠릅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 힘입어 비트코인은 9만 9천 달러에서 14만 달러로 급등하며 9만 6천 달러와 10만 달러라는 두 개의 중요한 저항선을 넘었습니다. 현재 2025년 1월에 10만 9,588달러 역사적 최고점까지도 한 걸음 차이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것이 경제에 큰 변동이 없다면 비트코인은 천장을 돌파하고 새로운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한 번에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빠르게 음수에서 0 근처로 회복되었지만 최근 며칠은 약간 식은 상태로 중간선 부근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마치 시장이 지금 공격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를 고민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또 다른 지연형 감정 센서인 한국 프리미엄 지표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한 후 갑자기 방향을 틀어 양수에서 음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일부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이나 리스크 회피 움직임을 보였음을 나타냅니다. 현재로서는 시장 감정이 일치하지 않고 신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때 비트코인이 실수로 10만 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발작적 매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신호가 도착했습니다.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쌓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채굴자들은 미친 듯이 코인을 팔았으나 2025년 5월이 되자 갑자기 판매를 멈추고 오히려 코인을 하나씩 지갑에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6개월여 만에 처음 있는 반전입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2024년 초 채굴자들의 지갑에는 184만 비트코인이 있었고 연말에는 180만 비트코인으로 줄어들며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초부터 5월까지는 180만 비트코인으로 정체된 상태였고 비트코인 가격도 10만 달러에서 7만 6천 달러로 떨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5월이 되면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채굴자들의 보유량은 183만 비트코인으로 다시 늘었고 비트코인도 9만 4천 달러에서 14만 달러로 급등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 분위기도 즉시 따뜻해졌습니다. 채굴자들이 더 이상 팔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향후 비트코인이 더 오를 것이라고 보는 증거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알죠. 대형 투자자들의 행동이 차트를 더 솔직하게 말해줍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가상화폐 업계는 정말 드라마가 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트럼프가 심야에 갑자기 미중 무역 협상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트윗을 올리자 시장은 바로 폭발했습니다. 이더리움은 마치 가속 페달을 밟은 듯 24시간 동안 12% 급등해 2,600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완전히 트럼프 한마디에 가상화폐가 날아간다는 느낌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정치적 트윗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알트코인들을 모두 깨웠다는 것입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즉시 40을 넘어섰고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모두 묻고 있습니다. 전설의 알트코인 시즌이 정말 시작되는 건가요?
이 전개는 넷플릭스보다 더 흥미롭습니다. 분석가 미스터 크립토는 향후 3에서 6개월 내에 폭발적인 시장이 나타날 것이며 알트코인의 하루 상승폭이 40%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분석가 두 람브로즈는 현재 시장은 포모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가 주도하고 있으며 신뢰가 부족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진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멘테이터인 렉트 펜서는 현재 반등 강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트코인이 여전히 54%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기관 자금은 주류 코인에서 명확히 빠져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现在已经有那些比特币和这个以太坊和什么 Solana 和其他的等等。你可以说，这些体系是新的国家，你可以说他们有自己的社区，他们有自己的币。我觉得一个更现实的未来就是每一个人还是会有自己的这个 identity。 기술적 분석 대가인 무스테치는 최근 차트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시장 리듬은 2016년과 2020년의 알트코인 급등 전과 거의 똑같다. 2025년의 암호화폐 파티가 이미 조용히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둘러 뛰어들지 마세요. 이 부자가 되는 기차에 타기 위해서는 3가지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 관문, 이더리움이 2,800달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강세장에서 기관 자금의 심리적 기준선이었습니다. 두 번째 관문,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75를 넘어야 진정한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관문,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져야 자금이 알트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현재 시장 상태는 이중 기준 현장입니다. 낙관적인 사람들은 이미 람보르기니 색상 빨강 또는 금을 고르고 있고 비관적인 사람들은 옥상 난간의 튼튼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들은 이미 조용히 손절매 주문을 걸어두고 바람이 불면 자동으로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에 또 하나의 눈뜨기 힘든 큰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한꺼번에 포격을 가하며 트럼프 가족과 바이낸스 간에 암호 결혼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전개는 하우스 오브 카드조차도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발단은 거액에 거래한 건 바로 200억 달러 규모의 거래였습니다. 그 거래에 사용된 것은 트럼프 가족이 자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고 송금은 바이낸스에서 완료되었습니다. 바이낸스 기억하시죠? 바로 그 정화가 많은 오래된 지인입니다. 2023년에는 돈 세탁 문제로 미국 정부에서 40억 달러의 벌금을 맞았고 전 CEO인 자오 창펑은 4개월간 수감되었습니다. 출소할 때 3년간 대소동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협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그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이낸스는 즉시 트럼프 가족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공식 웹사이트에는 트럼프 본인과 그의 세 아들이 자문팀에 있다는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면 작가들이 이렇게 쓸 수 없을 것입니다. 最近大家都骂这个 BNB 干得不太行，但是我们还是做了一件不错的事情，就是这个USD One，刚刚已经发了21亿美金在这个 BNB 签上了，然后呢，所以这个 BUSD 没有了，但是呢 USD One 我们有了新的合作方。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이 재무부와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가족이 자사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여 돈 세탁을 했는지 그리고 바이낸스가 정치적 관계를 통해 규제를 피했는지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서한에는 바이낸스 전 CEO인 자오 창펑이 대통령의 사면을 받을 가능성도 언급되었습니다. 재무부와 바이낸스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법무부는 비공개 조사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의원들은 합당한 설명을 받지 못하면 추가 조사를 하거나 의회 청문회를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는 조사라기보다는 의회의 권력 싸움입니다. 공화당이 가상화폐 친화적인 법안을 추진하려던 찰나 민주당은 즉시 방역하며 법안을 미뤄두고 먼저 트럼프와 바이낸스를 철저히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지금 바이낸스는 침묵하고 있으며 재무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모두 무음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두 대정당의 악성 경쟁이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트럼프가 뭔가를 하면 민주당은 바로 반대로 가면서 절대 편하게 놔두지 않죠. 예전에는 마스크가 트윗하는 걸 보고 가상화폐를 따라갔지만 이제는 매일 의회 실시간 청문회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 전개는 비트코인이 10만 3천 달러를 돌파하는 것보다 더 자극적입니다. 중요한 기한을 잊지 마세요.
5월 21일까지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만약 트럼프 가족과 바이낸스 간에 불법이 있었다면 그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규제 강화의 핵폭탄급 업그레이드, 트럼프의 정치자금 스캔들, 바이낸스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벌금이 모두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如果做得不好，那就再改。 비트코인 채굴은 더 이상 높은 벽이 아니다. BTB 채굴기의 해시파워 분할로 소액 투자자의 새로운 발판이 되다. 올인하지 않아도 크게 벌었다.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을 몰래 10억 달러 가까이 구매했다. 5월 4일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조용히 자기 조정을 했고 난이도가 3.34% 하락하여 1191 트릴리언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 세계 평균 해시레이트가 885.45 EH/S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채굴자는 정의 요금이 너무 비싸거나 채굴 기기가 너무 오래되었거나 시장 상황 때문에 채굴을 중단하고 일시적으로 오프라인 상태로 복귀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해시레이트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자동으로 난이도를 낮춰 여전히 10분마다 새로운 블록을 생성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속도로 가면 약 5일 후에 또 다시 난이도가 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최근 채굴 기기 관련으로 긍정적인 정보가 있어 이번 기회에 채굴자들이 다시 재진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BTB는 강력한 신형 채굴기 라인업을 출시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을 모두 지원하는 플래그십 모델 X1 프로는 240테라 해시파워와 4080와트 소비 전력을 자랑하며 가격은 단 5,488달러로 통관, 운송, 평생 유지 보수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트마인 공식 홈페이지에서 8,289달러에 판매 중인 동급 S20월 XP 대비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또 다른 모델인 액권은 200테라 해시파워와 3,900와트 소비 전력을 제공하며 가격은 4,180달러로 비트코인 채굴 단가는 약 7만 1,000달러로 매우 경쟁력 있습니다. BTB는 다양한 사용자 니즈에 맞춰 X1 미니 및 도지코인 전용 채굴기 알파1 등도 함께 출시하며 다채로운 채굴 매트릭스를 완성했습니다. 경험 많은 채굴자라면 플립대 채굴장이 지난 4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 BTB 채굴기 업그레이드와 함께 모든 신형 채굴기는 북미 채굴장에 배치되어 안정성과 규제 준수 면에서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모션에 포함된 X1 프로, X1, 알파1 구매 고객은 5월 20일까지 200USDT 이상 첫 전기요금 충전을 완료하면 10% 보너스 전기요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전 금액만큼 추가 충전이 제공되며 상한이 없어 운영비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화산 폭발이 아닌 한 우리는 채굴기의 평생 중단 없는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장소의 해시레이트로 즉시 보충해주며 수리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통관부터 설치까지의 일정도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며 지연 없이 진행됩니다.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하락한 이 시점은 큰 기회입니다. 채굴자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전에는 100번 채굴해서 운에 맡겼다면 이제는 80번 채굴하면 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즉,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채굴자가 많아지면 시장의 비트코인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고 수요가 따라오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굴기가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이익을 보고 가격이 떨어지면 더 싸게 채굴할 수 있으니 어느 쪽이든 이기는 겁니다. 채굴자에게 봄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것 처음에는 소규모 코인이었으나 이제는 디지털 골드로 치솟으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 기회를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스트라테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큰 돈을 들여 비트코인을 사들였고 그 결과 회사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며 자신도 순식간에 코인계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세일러가 잘 나가자 다른 기업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하나둘씩 모방을 시작했습니다. 채권 발행, 주식 발행, 자금 조달을 통해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주가도 같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100개 이상의 상장 기업, 40개의 ETF 발행사, 26개의 비상장 기업, 그리고 12개 국가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제 시작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암호화폐 업계의 대형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그 당시 거의 마음을 먹고 우리도 세일러처럼 자산을 모두 비트코인에 몰아넣자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2025년 5월 9일의 영상회의에서 지난 12년 동안 회사 내에서 자산의 최대 80%를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에 배분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리스크 관리 시뮬레이션과 전략적 시나리오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경영진은 이 대담한 방안을 포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산을 집중 투자하면 시장이 하락할 경우 심각한 현금 흐름 부족에 직면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유동성 위기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이와 같은 모험적인 전략이 회사의 초기 성장 기반을 완전히 망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We were seeing large Fortune 500 companies buying BTC or stable coins, on their balance sheet. We see almost everyone saying that they're either looking to, build a blockchain or working on a private blockchain solution for their company on how to decentralize their data. 코인베이스는 모든 자금을 한 번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분기 주주 서한에 따르면 회사는 1억 5,300만 달러를 새롭게 암호화폐 구매에 투자했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오래된 친구 비트코인이 있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코인베이스의 지갑에는 94,800개의 비트코인이 보유되어 있으며 현재 시장 가격으로 약 9억 8,800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암호화 자산 전체에 대한 투자액은 이미 1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를 계산하면 코인베이스는 현재 세계에서 9번째로 큰 기업 레벨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 되었으며 스트래테지, 마이닝 대기업, 마라 홀딩스, 전기차 업계 1위인 테슬라 뒤를 잇고 있습니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번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AI16Z 캥그립자 쇼는 트위터에서 자율 대리인 Autonomous Starter를 출시했다고 발표하며 사용자는 GitHub 코드를 통해 컴퓨터를 완전히 제어하는 대리인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2억 4,400억 달러를 초과하여 아마존을 제치고 세계 주요 자산 순위에서 5위에 올랐습니다. 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사우디 아람코에 이어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재무부 웹사이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지난 7일 동안 8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으며 현재 비트코인 보유량은 6,174.18개로 총 가치는 6억 4,11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일본의 이시바 쇼모리 총리는 미국의 최근 세금 정책에 대해 12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밝혔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주저하지 않고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블랙록의 아이비트는 20일 연속으로 순유입을 기록하며 2025년 현재 현물 비트코인 ITF에서 가장 긴 연속 유입 기록을 세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상장 지수펀드 아이비트의 최대 보유자입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